우리 정말 멋진 이 세상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가이드 우리 가이드 우리 박사하게 아니 저 굉장히 저기 그냥 가이드가 아닙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선생님 뜨거운 박수 보내겠습니다. 너무 막 과찬을 길게 하셔가지고 소문난 잔치에 뭐 별거 없더라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제 거의 2시간 남짓 여러분께 크루즈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오면 훨씬 크루즈를 더 즐길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국 크루즈 여기 여행 친구에서 진행하는 영국 크루즈 얘기 오늘 할 텐데요. 요번 영국 크루즈에 이제 그 호스트 분들이 각각 팀별로 뭐 샤론 해분 막 쭉 계시잖아요. 호스트 분들은 이미 다양한 크루즈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크루즈들이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모든 크루즈가 크루즈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건 굉장히 클래식하고 어떤 건 굉장히 어린이 위주이고 어떤 거는 좀 젊은 사람 위주고 어떤 건 약간 중년들이 즐길 수 있는 좀 점잖고 뭐 이런 분위기의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거를 캐릭터를 다 파악을 해서 최대한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크루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호스트 분들께서 그렇게 안내를 하실 거고 또 크루즈 타기 전에 또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각 호스트께서 다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크루즈에 타고 나서 크루즈에서 매일매일 사실은 잠자고 저녁 먹고 이건 하지만 하루 일과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각 도시 내지는 각 나라에 내려서 우리가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랜딩 투어 또는 로컬 투어라고 합니다. 크루즈에서는 그거를 쇼얼 투어라고 해요. 쇼얼 투어를 하는 가이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대서양 가장 끝에 아일랜드라는 곳에 제가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이 런던에도 있고 더블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오가는 듀얼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살고 있고 99년도에 갔으니까 지금 23년 넘었어요. 24년 차. 국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 들어올 때 외국인 줄 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주로 활동을 하니까 유럽에서는 유럽 라인에 쓰죠. 그래서 우리 여권에 왜 도장 찍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도장이 없어요. 유럽 엄청 다니는데 많이 타면 1년에 50번 비행기 따거든요. 근데 도장이 없어요. 유럽 사람들 그냥 다니니까. 도장 찍고 싶어요. 한국 도장만 간혹 있어요. 한국 올 때 외국인이라서 네, 그렇죠. 여기 주지동 씨라고 여러분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 하시면서 아마 처음 이틀 또는 마지막 이틀 또는 이제 전 일정에 또 한 남자를 만납니다. 저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여기 주지동 씨.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공항에 픽업을 나가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공항에 못하는 날 이제 공항 모시러 저 대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저희 전체 일정 중에 아마 2번은 함께 승선을 할 거예요. 주지동 씨가 함께 승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드려요. 사진을 크루즈에서도 왜 사진 찍어주잖아요.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진 찍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주지동 씨 작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마추어지만 뭐 꽤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동 씨랑 저에 관한 혹시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약간 별로 아닌 거 아닌가 그렇지 않도록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가이드냐면 이건희 회장을 모셨던 가이드입니다. 홍라이 여사, 뭐 이렇게 제가 도슨트, 홍라이 여사가 리움 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수들도 함부로 도슨트를 안 해요. 근데 제가 했었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이드한 경우는 가이드 저 하나밖에 없대요. 전부 교수들이 해요. 3박 4일 하면 보통 교수가 한 10명 정도 동원됩니다. 여기서 조만큼 가는데 도시공학 전공한 사람 만약에 어떤 대학에 가서 뭐 박물관을 본다 도서관을 본다 그러면 도서 내지는 그런 이 서적 관련한 전공을 한 교수 그래서 다 쪼개서 해요. 교수가 한꺼번에 다 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일랜드에 왔을 때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제가 전일점을 근데 이제 보통 여기 VIP 모실 때 하는 코스가 있어요. 거의 대통령 의전하는 정도로 해요. 자가 비행기 타고 오시기 때문에 한 걸음 걸어갈 때 계단 올라가는 것도 자로 재요. 비서실에 다 보고해요.
30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VIP 투어 리허설을 해요. 매일 그 밑에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가이드가 아니다, 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뭐 그냥 평범한 가이드예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들 세계에서는 이제 뭐 이런 이력을 갖고 있으면 거의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이제 VIP 오실 때 그냥 픽업되는. 예. 그리고 뭐 정우성 씨, 원빈 씨, 뭐 또 방송 일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방송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이 함께 투어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부 저희 영국 크루즈 이야기 시작해 보겠는데 코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코스에 보면 여기 써 있는 날짜 회차별로 있고요. 제가 써놨죠. 그리고 저희가 가는 도시들 여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라는 이 그 유럽 대륙 건너서 서쪽 대서양 옆에 있는 섬이에요. 그 섬 옆에 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밑으로는 여기가 이제 도버, 뭐 그리고 여기가 프랑스가 시작되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깔레, 노르망디 이쪽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 바퀴 도는데 사실상 4개국을 가는 거예요. 사실상 4개국을 가고 이게 출발 일자별로 어느 항구는 들어가고 어느 항구는 안 들어가요. 모든 회차에 저희가 크루즈를 타는 날만 하면 12일이에요. 12일이고 전체 일정으로 하면 또 이제 마크님께서 디자인을 참 굉장히 잘하시는 게 크루즈를 타다 보면 뭐 남미나 뭐 유럽 지중해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그 기항지들이 쭉 있고 출발하는 도시와 도착하는 도시가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우스햄튼, 런던 밑에 있는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도착을 해요. 그래서 원점 회귀형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데 돌면서 방문하는 도시가 회차별로 조금 달라요. 네, 12일 중에 3일은 C데이예요. 3일은 C데이고 그리고 9번의 이제 기항지에 들리는데 기항지에 들리기 전에 런던에 와서 2박을 주무세요. 런던에 2박을 주무시면서 다른 크루즈들은 보통 사우스햄튼에서 런던까지 뭐 2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런던에 도착해서 바로 그냥 사우스햄튼 근처에 가서 하루 자고 승선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도착해서 하루 자고 저녁에 도착하시거든요. 6시경에 도착하시니까 짐 찾고 수속하고 또 런던 시내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저녁 9시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풀데이로 런던을 보게끔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날 다시 사우스햄튼으로 와요. 그럼 사우스햄튼에서 끝나고 나서 아침에 일찍 배에서 내리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밤 비행기를 타. 그래서 숙박을 하지 않고도 또 옥스포드라든지 다른 도시를 들릴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냥 크루즈만 타는 게 아니라 영국 그 잉글랜드 여행이 사실은 이 크루즈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그거를 다 꼼꼼하게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하는 도시는 회차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는 각 회차 자기에 해당되는 거에 좀 확인해서 보셔야 되고 아까 이제 저희가 이 영국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말을 영국 그러지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까지 이렇게 가요. 우리가 아는 영국은 요 영국이에요. 유니온 잭이 있는 영국. 근데 이 영국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되면 원래 잉글랜드라는 나라 하나였어요. 얘네가 스코틀랜드 침략을 한 거야. 그래서 잉글랜드 국기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국기가 있잖아요. 두 개를 딱 겹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색깔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일랜드를 잡아먹었어. 아일랜드 잡아먹어서 아일랜드 국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이걸 딱 합쳐요. 그래서 유니온 잭이 탄생했어요. 그런데 1921년도에 아일랜드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유니온 잭에 아일랜드 걸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좀 이렇게 급진파 친구들은 이제 그 불만인 거야. 우리가 독립한 지가 언젠데 옛날 요국기로 가야지 왜 계속 이거 쓰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영국으로서는 아직도 좀 명분이 있어요. 왜냐? 아일랜드가 독립을 하면서 분단 국가가 됐어요.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작은 위에 이제 전체가 32개 도시인데 그 중에 6개 도시가 독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대한민국이랑 똑같이 한국이랑 똑같이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참 이야기가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아일랜드 간다 그러면 아이슬란드가 거기 화산 터지지 않아?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심지어 아이슬란드 화산 터졌다고 저 전화 받잖아요. 아니 거기 가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제 친구들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이슬란드 투어도 합니다. 랜드로 투어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투어도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나라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을 그렇게 갖고 계셔야 되고, 스코틀랜드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잉글랜드 사람이냐, 아유 잉글리시 뭐 이렇게 거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굉장한 신뢰예요.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자기네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강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을 잉글랜드 사람처럼 잉글리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브리티시라는 말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브리티시라는 말보다는 스코티시라는 말을 훨씬 이 사람들은 좋아해요. 예,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문하는 나라가 아일랜드 방문하고요, 스코틀랜드 방문하고, 잉글랜드 방문하고, 프랑스 방문합니다.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회차가 있고 방문하지 않는 회차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5개의 정체성이 다른 5개의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행에서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거는 뭐 물론 이제 특별한 가이드와 함께 하지만 특별한 가이드와 함께 하지만 그보다도 이 리갈 프린세스라고 하는 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배예요. 깨끗해, 굉장히 청결해요. 청결하고 그 마크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크루즈에 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대요. 예를 들면 뷔페 식당에 갔어. 뷔페 식당은 사람들이 처음 하루 이틀 3일 맥시멈 3일째까지는 정찬 식당도 가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귀찮아. 메뉴 확인한 것도 귀찮고 시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5시 반, 7시 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시간 맞춰 가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죄다 아침, 점심, 저녁 뷔페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뷔페가 붐벼가지고 막 줄 서서 먹는 거예요. 누가 좀 쟁반 들고 안 일어나나 막 자리 잡고. 근데 이 배는 그러지 않아요. 다른 배는 그러는데 이 배는 붐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승선하는 인원 대비 그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옆에 와서 쟁반 들고 서 있으면 불안해서 막 빨리 호지고 먹자. 그럴 필요 없고 윈도우 측에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좀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요란하지 않고 젠틀한 분위기에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의 그 크루즈고, 이 리갈 프린세스의 가장 그 분위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영국 신사 50대 중년의 영국 신사 같은 그런 크루즈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요란하지가 않아. 쇼라든지 거기서 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장르도 조금 약간 그런 컨셉이에요. 예, 약간 클래식해요. 예, 그리고 이제 문화 체험인데 우리가 이 크루즈 회사에서 이거를 그냥 브리티시 아이슬 이렇게 크루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해갖고 영국 크루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난 그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국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곳을 갈 때. 근데 말을 길게 하기 어려우니 그냥 제일 사람들이 영국을 많이 하니까 영국 크루즈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영국 문화에서 파생됐지만 각각 자국의 문화가 다 틀려요. 그게 참 희한해요. 예, 유럽은 여러 나라가 막 있잖아. 한 지역에 국경이 몇 미터 안 되고 여기에 오스트리아 있고 바로 옆에 예를 들어 뭐 헝가리가 있다. 그러면은 운전해서 몇 분 가면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확 달라요.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런 것처럼 아일랜드에 갔을 때, 잉글랜드에 갔을 때, 스코틀랜드 갔을 때 자고 일어나면 분위기가 탁 달라요. 사람들의 태도나 말투나 같은 영어도 영어를 잘하는 미국에서 40년 사신 분이 스코틀랜드에 오셔가지고 자기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 이것 좀 살라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래요. 아니 선생님 영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야 완전히. 스코티시 발음을.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나라를 가는 것 같지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특별히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크루즈의 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랜딩 투어, 지상 투어가 아주 그 다채롭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크루즈는요 사이즈가 14만 톤이 넘어요. 14만 톤이 넘고 중소형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인원이 한 3,500여 명 정도 게스트가 타고 그 다음에 선원이 한 1,300명 이렇게 타요.
그리고 크루즈는 처음 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제 여러분 타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크루즈는 1층, 2층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데크라고 말하죠. 데크 1, 2, 3, 4 이렇게 가는데 19층까지 있어요. 데크가 19까지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맨 밑에는 선원들, 뭐 엔진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7층부터 침실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리갈 프린세스는 또 좀 어려워요. 처음 딱 타면 첫날 타시면 이 호스트님들이 되게 이제 막 좀 머리 아파요. 왜냐면 1층, 2층 하면 좋을걸. 에메랄드층. 무슨 프린세스층. 그죠. 이 이름이 다 틀려. 통일감이 없어. 뭐 브라보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층이 어딘지, 내 침실이 어느 층에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식당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죠. 저희가 이제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 기항지를 가는데 이 아일랜드라는 곳을 가는데 아일랜드는 어떤 곳이냐? 지금 별표 해놓은 데를 가요. 별표 해놓은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만 가는 데도 있고 세 군데 다 가는 곳도 있고 회차별로 그렇습니다. 북아일랜드의 한 도시, 아일랜드의 2개 도시. 아일랜드에서도 그냥 저기 가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더블린, 아일랜드의 수도예요. 그리고 코크는 남부에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부산 같은 곳이고 아일랜드의 제2의 도시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제가 랜드 투어 많이 하잖아요. 뭐 보통 한 미니멈 500에서 600 그게 이제 뭐 4박 5일, 506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주 저가로 오시는 팀들이고 조금 비싸게 오시면 800만원, 900만원 줘야 일주일을 이렇게 여행을 아일랜드를 하는데 그 여행하는 팀들조차도 코크는 좀 잘 안 가요. 왜냐면 다 못 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서부나 북아일랜드를 봐야 되니까 북아일랜드 돌다 보면 북아일랜드에서 이 끝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열흘 이상 투어를 해야 돼. 그러면 코스트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갔다 왔다 그래도 코크 안 가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크루즈로 자고 일어나면 코크에 딱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도시 코크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린, 더블린은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 그 문학가들 중에 가장 난해한 문학을 쓴 작가로 알려져 있는 조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활동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분단의 땅, 이 컨셉이 분단의 땅이라는 거, 성자와 학자가 많이 배출된 그런 나라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투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그 영국 크루즈에서 이 가장 크루즈에서 힘을 준 지역이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스코틀랜드 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코틀랜드를 한 바퀴 다 돌아요. 근데 스코틀랜드 나 가봤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에딘버러 하나 뗄랑 갔다 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에딘버러 인기가 많아요. 에딘버러는 그런데 글래스고 제2의 도시 글래스고 에딘버러 글래스고는 저희가 모든 회차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스코틀랜드 갔다 그러면 한번 갔다 온 분들이 또 가고 싶어 해요. 왜냐? 하일랜드를 가고 싶어서. 하일랜드는 뭐냐면은 스코틀랜드 지도가 여기 밤색이 스코틀랜드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 전체 지도의 3분의 1이 스코틀랜드인데 그거를 또 반으로 딱 나눠서 여기가 에딘버러, 여기가 글래스고예요. 그리고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나눠서 요 윗부분을 하일랜드라고 해요. 이 하일랜드. 예. 요즘 영화 판타지 영화나 뭐 게임 무슨 뭐 시리즈로 나오는 드라마 이런 거에 저기를 배경으로 한 게 무수하게 많아요. 왕자의 게임. 그게 스코틀랜드 신화 설화를 다 합쳐가지고 스토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막 있어요. 왜냐면 이 하일랜드는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 그러나 다 산맥이에요. 부족들이 다 조금씩 모여 사는 거예요. 모여 살면서 이제 조금씩 다른 그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게 뭐 우리 바이킹 얘기 막 이런 것들 이 하일랜드 지역을 배경으로 한 게 많아서 영화도 너무 많이 촬영이 됐고 요즘 우리나라 트레킹 유행이잖아요. 트레킹 하시는 분들의 꽃이라고 하는 스카이섬. 저희가 스카이섬에는 내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크루즈가 너무 재밌는 게 여기를 보통 요렇게 돌거든요. 다른 크루즈들은. 근데 이 리갈 프린세스는 요 사이로 돌아요. 그래서 여기가 스카이섬인데 스카이섬은 에딘버러에서 갈라 그러면 거기를 한 반나절 여행하려면 2박 3일을 써야 돼요. 가는 길 하루,
오는 길 하루. 거기서 머물고 싶어도 거기가 숙소가 너무 후진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하일랜드 뭐 그 투어를 막 원래 하니까 거기 많이 가는데 거기가 코스트가 그렇게 되면 스카이섬 하나 가자고 2박 3일씩 관광 경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카이섬 작아요. 거기를 한 바퀴를 일주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작년에 이 크루즈를 타고 C데이인데 글래스고에서 그 다음 지역 여기서 그 다음 지역 갈 때 C데이랑 하루를 자는데 로밍을 안 한 사람의 핸드폰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지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육지를 계속 보면서 이걸 하루를 보내는데 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또 한여름에는요, 이 여기가 부기가 56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백야까지는 아니지만 백야 현상이 있어요. 밤 11시까지 화내요. 한여름에. 그러니까 해가 얼마나 길어요. 계속해서 이걸 관광하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스카이섬을 완전히 그렇게 돌아본 건 저도 처음이에요. 원래 스카이섬을 굉장히 많이 투어를 하고 거기 트레킹 손님들 모시고 가고 하는데 항상 육지에서 여기서 건너가서 여기 중간까지만 가서 트레킹 한 군데나 두 군데 하고 다시 오죠. 여기를 이제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차로는 돌았지만 여기 밖에서 바닷가에서 이 섬을 쭉 돌면서 본 거는 지난 크루즈 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적인데 이제 이렇게 랜딩 투어뿐 아니라 아 크루즈에서 C데이도 이게 완전히 관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돌아서 저희가 여기 있는 데를 또 갑니다. 회차에 따라서 두 군데 가는 데도 있고 한 군데 가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별은 에딘버러. 그래가지고 스코틀랜드에 굉장히 힘을 준 그런 크루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냥 런던에서 유럽 3개국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런던에서 인아웃을 하는 거예요. 런던에서 인아웃을 하고 런던에 뭐 이제 예를 들어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를 가요. 그래서 유로스타를 런던 시내에 가서 그 킹스크로스 옆 판크라스나 킹스크로스 가야 타거든요. 그 길을 가서 타는데 거기 가려면 공항에서 시내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잠깐 사진 찍고 기차 타고 파리를 갔어요. 거기 나 영국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때 파리에서 또 유로스타 타고 런던으로 와서 런던에 이제 한 점심시간쯤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트라팔가 광장이나 런던 아이 있는데 거기 좀 보고 비행기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저녁 비행기이기 때문에 반나절 사실 밥 한 끼 먹고 공항 가서 아웃. 요 정도 한 걸로 영국 갔다 왔다고 말하는 분들 너무 많고요. 출장 가고 뭐 이런 분들이 영국이 이제 런던이 직항에 있으니까 영국을 가봤다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사실은 런던 외에 다른 곳을 본 사람들은 의외로 안 많아요. 그래서 유럽 여행자 통계를 내니까 이태리, 프랑스, 영국 요 4개 중에 영국이 3위래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면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가 런던이고 런던은 우리가 보통 대영 제국 뭐 이게 좋은 말 아닙니다만은 대영 제국 그런 건 뭐냐면 이 지구가 탄생해서 인류가 문화와 역사와 혁명을 통해서 21세기까지 오면서 가장 현재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시대가 대영 제국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라고 배우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영국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역사는 우리가 잘 몰라요. 곁다리로 영국 역사를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봉건주의 사회였으니까 뭐 가족이 뭐 결혼했다 하면 어디 부르봉 왕가하고 하고 뭐 어디 왕가하고 하고 그러잖아요. 합스부르크하고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아는 거지 그 중심 척추를 이루고 있는 역사는 다 영국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런던에서 우리가 이틀을 자요. 근데 아마 올해는 이제 어디 예약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런던이 너무 특히 한여름에 숙박비가 기절할 정도로 비싸요. 영국 물가 비싼 건 아시죠? 네. 영국 물가는 저희 아들도 지금 런던에 살고 있는데 단칸방에 살아요. 오피스텔 한 달 월세가 300만 원이 넘어요. 한 달 월세가. 예. 뭐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살인적인 물가. 근데
호텔은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런던 시내 템즈 강변에 딱 타워브리지가 보이는 데다 호텔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번에. 예. 근데 이제 뭐 호텔비로 런던 2박분 호텔비 해갖고 따로 여러분들 여행비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공개해갖고 하잖아요. 그 비용 갖고 되나?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한화하고 파운드하고 돈이 다르잖아요. 그거 안 될 텐데. 아무튼 완망하는 게 좀 신기해요. 그래서 런던에서 우리가 2박을 자면서 런던 시내 주요 명소를 다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하루인데 우리가 박물관 보고 미술관 보고 내부 관람까지 막 꼼꼼히 다 하려면 사실은 다 못해요. 그리고 박물관이고 미술관이 한번 들어갔다 하면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후 되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구경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가볍게 스케치한다 생각하면서 런던을 투어를 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저희가 마지막에 프랑스 노르망디 투어를 하는데 프랑스 갈 데가 너무 많죠. 프랑스는 나중에 이제 또 크루즈 여행 하시다 보면은 지중해 때 남부 가고 뭐 또 이제 다른 지역 갈 때 뭐 파리나 이런 데도 가고 그러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르망디 쪽은 많이 안 가요. 지중해 투어에는 프랑스 남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간 왜냐면 마르세유라든지 이 남부 쪽에 항구가 큰 항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아웃 하는 크루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부는 보실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노르망디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하루 노르망디 지금 올해 계획은 옹필레르 그리고 여기 그 코끼리 상이 있는 요 위에가 골프장이에요. 여기서 골프를 치신답니다. 예약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 그 크루즈 타시는 분들한테 돈 받기 전에 돈 다 내고 다 예약하셨어요. 왜냐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뺏기니까. 예, 다 예약하셨고 여기 다 확보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트레킹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여기 갑니다. 여기가 모네 아시죠? 네. 수령 그린 그 모네가 지금의 명성을 얻게 한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노르망디에서 그려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 이런 것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매일매일 하루씩 저희가 짚어볼게요. 런던에서 이제 그 저희가 첫 일정을 시작하는데 이 인천공항에서 이제 모여서 출발을 하죠. 출발할 때 지금 현재 런던 시간 이렇게 인터넷으로 치면 몇 시다 나와요. 지금은 한국하고 런던이 9시간 시차예요. 이게 정상 시차예요. 정상 시차고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마지막 주 토요일 밤 12시에 유럽은 1시간 더 빨라집니다. 네, 그 썸머타임을 적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시기에는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8시간이 시차예요. 8시간 시차. 그리고 아일랜드 영국은 시간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 일정 중에 마지막 하루 프랑스만 빼고 프랑스는 또 1시간 빨라요. 그래서 이제 시계 바꾸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8시간 시차가 기본으로 우리가 다르다는 거 오시기 전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행친구에서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 그리고 핸드폰 로밍 하시는 게 좋아요. 로밍 안 하면 이제는 언어를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로밍을 안 하면. 요즘에는 모든 소통을 핸드폰으로 하니까 로밍을 해오셔야 되고 여권 날짜가 내가 여행 마칠 때까지 6개월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짐가방 수압을 뭐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에시아나나 타면 23kg 이러지만 여자분들은 20kg 넘으면 들기 어려워요.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계단 같은데 서너 칸을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수화물 20kg, 손가방은 기내용 10kg 미만으로 하시고 배터리, 뭐 핸드폰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수화물에 넣고 보내면 안 되고 내가 들고 타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100ml 수화물의 액체, 수화물 가방에 넘는 거는 100ml가 용기가 100ml 사이즈가 넘는 거는 수화물로 보내시고 100ml 미만은 갖고 오시고 지금 영국은 1월인가부터 풀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고 정책이라는 게 바뀔 수 있으니까 액체 그 100ml 미만의 액체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런던에 도착을 하시면 만약에 1월 1일 날 여기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런던에 도착도 1월 1일 날 해요. 가는데 1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8시간 거꾸로 가니까
예, 여기서 낮 12시 이렇게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하면 뭐 오후 5시, 6시 뭐 그렇습니다.